어머님이 수술 후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어요. 찾아보니 사망률이 높다고 해서 걱정인데 폐혈증은 어떤 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영환 원장입니다. 폐혈증은 치사율이 최고 70에서 80%에 이를 수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노령이 될수록 큰 상처를 입거나 수술 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폐혈증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감독 폐혈증으로 사망, 영화배우 폐혈증으로 사망,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폐혈증으로 사망 등 뉴스를 통해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 소식들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0대 사망 원인에 폐혈증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돌 전 아기들에게 폐혈증은 5번째 사망 원인일 정도로 위험성이 큽니다. 2020년 약 한 해 동안 폐혈증 사망자는 6,086명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 사망자가 약 4,130명인 것에 비교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년 전보다 217.2%나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폐혈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폐혈증이란 미생물에 감염되어 발열, 빠른 맥박, 호흡수 증가, 백혈구 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전신에 걸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38도 이상의 발열 또는 36도 이하의 저체온증, 호흡수가 증가하고 맥박이 빨리 뛰며 인지기능 장애와 혈압이 떨어지면서 신체 말단 부위에 혈액 공급이 안 돼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청색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혈증의 원인은 세균 감염입니다. 폐혈증의 치료약인 항생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약을 사용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WHO에서는 지금처럼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2050년 한 해에만 1,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남용한다면 폐혈증이나 폐렴 등 꼭 필요한 때에 항생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의 약 40% 정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고 중이염, 축농증, 기관지염에는 거의 대부분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항생제 처방이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오남용이 심한 편입니다. 폐혈증을 항바이러스 한약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논문을 연구한 결과 생체 및 시험관 시험 등을 통하여 항바이러스 효과와 면역 조절 기능 효과가 있는 한약재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항바이러스 한약은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면역 반응을 적절히 작동하게 하여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감염을 막고 감염 후에도 합병증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상 폐혈증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